이제 주식 등의 본격 토크 시간이죠. 메인 DC 오늘 주전부리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오늘의 주제도요. 개인 강성주주분들이 애태우고 있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시죠. 자, 넷플릭스의 K 콘텐츠 투자 이슈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K 콘텐츠, OTT.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테마성이 형성이 되나 싶었지만은 굵직한 파동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험치와 실전 트레이더로 무장되어 계신 두 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먼저 민재기 팀장님. 네. 자, 넷플릭스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입니다. 네네. 이거를 오늘 언론에서 엄청난 것처럼 막 2배에 달하는 콘텐츠 공급이다,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네네네. 이거 투자자들이 이거 믿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자료 한번 보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숫자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게 2021년도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 자체가 네. 한 8,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작년에 1조 정도가 됩니다. 네. 네, 1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방금 나온 이야기가 네. 4년에 3조 3천억이잖아요. 네. 그럼 1년에 1조도 안 되는 금액이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21년과 작년도 비교했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금액이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엄청 이렇게 뭐 좀 띄우고 호들갑을 좀 뜬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투자 정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4년간 3조 3천억이니까 네. 평균을 따지면 8천억 8천억. 8천억 정도밖에 안 8천억에서 6천억은 매년 해오던 네, 거고, 네, 네, 네.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단어 문장을 잘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낸 것처럼 했다. 주가가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소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가장 큰 뭐 관계 종목이라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 갭 상승 출발해서 9%까지 올랐다가 네. 음봉으로 쭉 밀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뉴스는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또 류민수 부장님은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실전 매매 입장에서 이런 뉴스들 플로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콘텐츠 쪽에 좀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예, 물론 이제 팀장님 잘 말씀하신 거 부분은 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누적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4년간 3조 3천억이면 다소 전년 대비해서 밋밋할 수는 있지만, 2021년 대비 밋밋할 수는 있지만, 일단 투자를 했다는 부분 저는 더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업체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맞아요. 재미를 봤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 방산이 있다면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오늘 시가 대비 다 밀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저는 우호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산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침에 시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러 가지 시장 영향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사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뭐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연말 전후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뭐 한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이 좋아진다면 순환매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접근 가능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시세 분출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적재산권이죠. 콘텐츠 IP를 넷플릭스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넷플릭스가 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넷플릭스의 하청업체가 한국의 콘텐츠 업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이슈 팀장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재밌게 본 네. 작품들이 오징어 게임, 네. 최근에는 이제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죠. 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IP를 넷플릭스가 가지고 가는 전략을 넷플릭스는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주죠 그런 것들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은 IP를 좀 가져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 돈을 이렇게 좀 싸주는 곳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넷플릭스다 보니까 그 협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고 열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작품들 위주로 넷플릭스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들이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자금력을 우리한테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IP에 대해서는 가져오기 쉽지 않고 오리지널 컨텐츠 위주로는 계속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엄청나게 이제 거기서 수익성을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장님 윤민수 부장님께서는 지금 넷플릭스 상황이 뭐 지적 재산권을 가져간다 치지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OTT의 어떤 성장성은 그대로 존재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요인들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얘기가 아니 네네. OTT 업체 전반적인 전반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OTT 업체는 지금 서로 이제 생존 경쟁을 위한 각축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넷플릭스 초창기에는 이제 그 OTT 업 초창기에는 이제 많은 가입자 수 이거 네. 확보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이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락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위상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이제 IP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대한 제작사들의 어떤 내고에 대한 협상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입자 이탈을 그러니까 볼 게 없다는 얘기도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13,000편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 게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락인 할 수 있는 뭐 시즌제라든지 아니면 대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당히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2022년도 비영어권 TV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탑 10 중에 우리나라 인기가 우영우라든지 지우학이라든지 이런 게 탑 1, 2였거든요. 네. 최고의 그런 부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미를 봤어요.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에서 편당 제작 비용이 28억입니다. 28억인데 예를 들면은 뭐 그 글로벌 대전 뭐 캐리비안 해적인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거에 100억이 넘거든요. 제작 편수가. 근데 그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할 때 주가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 업체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제작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몸값은 정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IP 얘기인데 이제 소위 이제 리쿰률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를 하면 제작 비용을 100억을 내게 되면 다른 판권이라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120억의 수익을 거둬들이면
제작비 빼고 그러니까 120%의 리쿤율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지금의 OTT 오리지널 아닌 경우 예를 들면은 방송 이렇게 할 경우에는 50~60%도 못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작사가 적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작비는 뽑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IP 확보를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일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배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중소형 제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형 제작사들인지 제가 볼 때는 주가 전망은 제가 볼 때는 긍정도 봐도 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내 OTT 업체들, 토종 OTT 업체들은 조금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고요.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아무리 뭐 지적 재산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콘텐츠의 주도권은 한국에 있고 네. K 콘텐츠의 힘은 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쥐락펴락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런 관점 속에서 이제 두 분에게 나의 마음속의 토픽을 여쭤볼 텐데 먼저 윤민수 부장님 관련 섹터로 제일 좋게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형 중소형 제작사들 이게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대형 제작사 뭐 컨텐츠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캡티브 향에 대한 어떤 편성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성에 대한 어떤 운신의 폭이 있었는데 국내 그 중소형 제작사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근데 지금 일단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일단 제작비 지원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형 제작사 중에 저는 중소형 제작사가 스튜디오나 콘텐츠 시장, 그러니까 대형 제작사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몽레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봅니다. 좋습니다. 레몽레인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레몽레인의 대항마 질 수 없겠죠. 민정희 팀장님의 관련 섹터는 어떤 쪽을 또 좋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이제 무거운 주식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본다면 네. 저는 오히려 영화 쪽에서 좀 찾아보고 싶 미디어 산업 내에서도 맞아요. 네. 영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알게 모르게 최근에 미국 내에서 지금 박스 오피스 주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칠해놨는데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영화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어떤지 궁금해서 네.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지금 연초유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들 재미없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맥스라든지 시네마크 같은 영화관 관련된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 거의 9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좋아지니까 올라오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개봉할 슈퍼마리오가 네.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겨울왕국 시리즈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내일 개봉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개봉을 하고 또 하나 저희 첫째 딸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첫째 드림이라는 게 첫째 따님 나이가 지금 고1입니다. 고일. 네네. 네, 고1인데 이게 이제 박서준 씨와 아이유가 주연하는 영화인 드림이 또 내일 개봉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국내 5월달 영화 업황도 아마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퓨어한 영화 제작사를 생각해 본다면 컨텐츠리 중앙,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 네, 콘텐츠리 중앙이 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사실 네네.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왜 CJ CGV는 아니냐? 네. CJ CGV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아직까지 뭐 터키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해외 쪽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요. 적자죠. 그래서 국내의 영화관 퓨어한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미국처럼 5월달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을 보고 미디어 쪽에서는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고 두 분의 예리한 툭 던진 질문인데도 그냥 뭐 자판기 나오듯이 지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자료들 너무 훌륭하고요. 앞으로도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전부리 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